제가 그냥 추측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측근들 있잖아요. 그 역할 롤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던 것 같고, 김영경 여사를 전담했던 사람은 배소연 씨 같아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사, 그다음에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용. 그러지 않았을까? 이 네 분의 어떤 역할 롤이 그랬는데, 그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지금은 김현지 씨가 제일 세져 버렸죠. 정진상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곁에 있는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돼버린 거죠. 너무 오랫동안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볼 거 못 보고 다 본 사이일 텐데. 설 변호사님 저희 프로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한 달 같아요. 정도. 안 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엄청 이제 화제 인물이 되셔가지고 막 뉴스를 도배하시던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호가 붙었다고. 호 무슨 호? 현지. 현지 설주환 선생. 어울리는데. 저도 현지설 처음 주한.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막 김현지 이슈 터지고 그럴 때 막 저도 막 전화드리고 막 뭐 이제 그랬었는데. 통화했었습니다. 예, 이게 엄청 뭐 이제 안 그래도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 이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내일 이제 운영위 국감이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이 열리는데 결국 이제 뭐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설 변호사님은 이제 뭐 국감 불출석은 김 실장의 의지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신 이렇게 말을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걸 너무 진짜 우상호 정무수석만 바보 만든 케이스가 아닌가. 100% 나온다고 네, 그랬으니까. 100% 나온다 했는데 네. 100%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 또 중간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아마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도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가 네. 이 대통령께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거잖아요. 뭐 부동의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닌 거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나갈 거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 이 법률 용어로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아. 진의가 아닌데 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정치적으로는 V0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예상대로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만 네. 결코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를 했든 대통령실에서 뭐 본인의 의지이든 네. 어찌됐든 간에 정권 초기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진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국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걸 두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6시까지는 보장을 해달라, 두 텀은 돌게 해달라라고 했었고,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야 된다, 맥시멈이 오후 1시다 이러다가 이제 빠그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상 그럼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오전 1시까지면 운영위원들이 질문을 한 턴밖에 못 도는데 7분 동안 한 번 요식행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민주당은 뭐 출석을 시켜주겠다. 근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해진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라는 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대법원장보다 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실장보다 센 것도 대통령실 비서실장보다도 세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은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보다 김현지 씨도 더 센 사람이에요.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설 변호사한테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숨기고 싶은 게 뭐예요? 원래 물론 당에 계신 분들은 만난 분도 뭐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저도 또 당에 있을 때는 민주당에 있을 때는 뭐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뵀었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측근들 있잖아요. 그 역할 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 의원,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던 것 같고, 김영경 여사를 전담했던 사람은 배소연 씨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사, 그다음에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용. 그러지 않았을까? 이 네 분의 어떤 그
역할 롤이 그랬는데 그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지금은 김현지 씨가 제일 세져 버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진상 씨가 더 셌어요. 그러니까요. 더 네. 셌어요. 제일 근데, 셌죠. 근데 정진상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곁에 있는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돼버린 거죠. 네. 지난번에 그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그때 전쟁입니다라고 딱 쪽지에다 썼던 사람이 그게 김현지 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딱 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전쟁이니까 알아서 해. 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진짜 센 사람이네. 김현지 씨가 정진상 씨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 공직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정진상 씨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인이니까 네. 뭐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현지 씨가 이렇게 그냥 존재감이 엄청 커져버린 거 근데 아니에요? 왜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나와서 어차피 대통령이 있고 이게 무슨 저 당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저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고 헌법의 수호자이고 외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지 국민들은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성장해 와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탑 시크리트 그 비밀 문서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얼굴 드러내는 것도 조차도 싫어하고 무슨 베일에 쌓여서 그 뒤에서 무슨 버튼 누르는 사람처럼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버튼 누르고 계시나?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주변에 좀 이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이렇게 왜곡돼서 비춰진다. 그래서 좀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주변에 했다고도 좋죠. 해요. 네, 근데 뭐 좋아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성남 라인이라 부르죠. 이 네. 경기 성남 라인의 최측근은 사실 정진상 실장이 맞아요. 맞죠. 네. 정진상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김용 실장이 더 비중 있게 있는 거고 사실 김남준, 김현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두 탑 2가 이제 지금 재판 사라져버렸죠. 때문에 사라져 버리니까 이 둘이 이제 끌어올라와서 이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 거에 맞아요.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호소한다고도 해요. 사실 이제 그게 정진상, 김용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죠. 그들이 못 하니까 네. 이제 밑에 있던 분들이 네.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버거워한다는 얘기를 측근한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역할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속실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뭐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잖아요. 네. 뭐 진짜 일정을 알려고 해서도 부속실장이 다 컨펌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까지 부속실장이 안 나왔지만은 대상은 아니죠 원래. 뭐 근데 이제까지 뭐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저렇게 국정감사장에 앉혀놓은 경우도 있었었나요? 관례 다 깼잖아요. 증인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례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의 비극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측근들에 의한 거예요. 측근들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이런 거 다 그때 중앙정보부였지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본인이 쥐고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내부 알력과 갈등에 의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른바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최순실 씨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무슨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가 쥐고 흔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공군 2호기인가 타고서 타지마할묘 방문하고 인도에 가고 그다음에 무슨 전 세계 여행 가는데 보니까 순방지가 전부 다 그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무슨 뭐 버킷리스트 실현 날아다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김혜경 씨는 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께서는 영부인께서는. 근데 보면 김현지 씨라는 도저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되고 지금 설 변호사 얘기하신 말 맞다나 김용 정진상이 다 사라진 자리에 이 사람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좀 저는 정무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 비서관 때 차라리 나왔으면 뭐
뭐 오전 가겠습니까? 제가 그건 볼때 뭐 민주당에서 별것도 파행 아니지. 시키면 그냥 시간 끌고 하면 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괜히 안 나오면서 이 진짜 한 2달 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좀 정부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거질 일이 또 아니었었는데 그냥 스스로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이게 막 설 변호사님이 그때 이제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이제 그 이화영 재판 네. 변호인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이제 전화가 왔고 뭐 이제 재판 통화 내용에 이후에, 대해서 네, 이제 뭐 통화 교류를 이후에 했다 뭐, 뭐 이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삼는다는 거는 상당히 신뢰를 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을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 정치적 동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남 시민단체 운동 시절부터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누가 위에 사람이 돈을 월급을 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제 후원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네. 직함은 뭐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이라든지 관계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간사와 어찌 보면 당시 그 성남 뭐 20일인가요? 성남 네. 뭐 거기 20일에 의제 20일. 의제 20일에 어떤 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어떤 그 성남시 의회에서의 그런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약간 동지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이 관점인데, 좀 나죠.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김현지 실장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뭐 본인의 어떤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동료로서 스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본인의 어떤 너무 오랫동안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볼 거 못 보고 다 본 사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 내미랑 그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치부나 뭐 그런 뭐 것도 알 그런 수도 것도 있죠. 뭐 아니면 뭐 공직자로서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정치 공동체, 네. 운명 그러니까 공동체, 뭐 뭔지 모르지만 공동체. 그러니까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가신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가신 그룹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신들을 되게 쳐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해 말어 이렇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DJ 때는요, 그 동교동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측근들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그렇죠.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뭐 권노갑이라든가 뭐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신이라면 그런 게 가신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헌신하겠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뭐 가신 내지 뭐 가신이라는 말이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그렇죠.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말이죠. 정치적 동지인 건데, 근데 김현지 씨는 아까 설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나가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더 센 거야? 뭐 대통령 제하에서 더구나 이제 본인이 인사권자잖아요. 네. 다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이 나가세요. 그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나가? 그 말이 뭐 진이가 아닐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법률적인 뭐라고 비진의. 비진의 표시. 아, 진의가 아닌 표시라고. 네. 표시는 하는데 네. 나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뻥이다 이거죠. 비진의 표시. 아니 쉽게 얘기하셔야지.